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항해 시대 강카솔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하셨던 배치의 정석 두 번째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좀 너무 바빠가지고 편집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갈식으로, 이제 요약식으로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부분들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녹화를 켜게 됐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얘기하는 거랑 별개로 좀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요청이 너무 많아요. 이제 무역 관련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나온 것들 많잖아요. 북서 루트라든지 북극 항로라든지 명나라 조선, 그리고 이제 물물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달라졌는데,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도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들부터 먼저 이렇게 녹화 영상으로 진행한다는 점 여러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를 제가 진행하기에 앞서서 혹시라도 배치의 정석 이제 시즌 1짜리를 못 보고 오신 분들은 보고 오세요. 아마 오른쪽 이 영상 뜰 텐데 그거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거랑 별개로 나는 다 보고 왔다 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우리 배치의 정석 1에서 봤던 그 스킬들이죠. 흥정의 기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10명 세팅하는 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제가 먼저 좀 세팅을 하고 올게요. 네, 이런 식으로 대충 세팅을 하고 오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네, 여기 함대효과 가보시면은 지금 제가 어떤 교육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보시면 여기 흥정기술 9레벨이 돼 있는데 이건 제가 세팅을 좀 잘 안 해놔서 그런 거고요. 네, 10레벨이 아마 맞을 거예요, 아마도. 네, 10레벨 맞은데 지금 제가 9레벨로 돼 있는 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쨌든 이 바가지의 달인과 탁월한 장사꾼, 흥정의 기술, 이거를 10레벨로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여기 새로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흥정의 기법이라든지 바가지의 현인,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네, 이게 저도 지금 세팅을 해두고 안 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바가지 현인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이런 것들 천부적인 장사꾼, 이거 제가 이게 다 학습을 했는데 학습을 이제 장착 안 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스킬들을 다 세팅해 주는 게 이번에 배치의 정석과 관련된 영상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팅 이제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려야 되니까 이게 좀 세팅 먼저 해둘게요. 방구를 떠도는 철새요. 일단 다시 요약을 좀 드리자면은 대충 요렇습니다. 함대효과 가보시면 바가지의 달인, 타고난 흥정의 기술, 이거 전부 다 10레벨로 하고, 흥정의 기술, 바가지의 현인, 이런 것들을 최대한 높은 레벨, 천부적 장사꾼도 마찬가지로 높은 레벨로 두시는 게 핵심인데, 이게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배치의 정석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진짜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거든요. 너무나 쉽고 배치하려 했었을 때 비용도 크게 안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배치의 정석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이 흥정의 기법이라든지 바가지 현임, 그리고 이제 천부적인 장사꾼,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애초에 없는 항해사도 있어요. 애초에 우리가 구할 수 없는 항해사도 있고, 이제 그런 거랑 별개로 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원래는 한번 원래 이제 스킬 한번 배웠을 때는 효과가 비용이 아무리 비싸봤자 50레드잼, 10레드잼, 200레드잼, 400레드잼 이 정도 됐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바가지 현인 이런 스킬들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바가지 현인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자, 지금 가려져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도구 없이 학습을 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라고 적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레드잼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적어도 1000 레드잼 정도는 구비하셔야지 이 스킬을 배울 수 있다는 의미예요. 기존에 배웠던 스킬들 10 레드잼, 아니면 레드잼 없이 이제 어떤 교본 같은 걸로 이런 것들, 이런 교본 같은 걸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잠재 효과를 통해서 이렇게 배치 정석 시즌 2라는 영상이 이제 탄생이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나온 게 이 바가지 현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킬들인데, 이런 스킬들을 배운 데 있어서 이제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뭐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내가 전문적으로 교육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다. 적어도 난 레벨이 강카보다 높아. 그러니까 지금 제 레벨이 94거든요. 네, 94보다 높다. 아니면 적어도 내가 레벨이 75 넘는다, 80 넘는다. 그러신 분들은, 그러면서도 좀 약간 교육을 좀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무조건 이거를 목표로 교육을 하시는 게 맞아요. 네,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히 뭐, 아, 그래, 강카, 뭐 이 바가지 현이 이런 것들 뭐 알겠어, 중요한 거. 근데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탈 수 있는 내용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맞긴 맞아요. 네, 물론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중급자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어쨌든 맞긴 맞는데, 제가 이런 걸만 말씀드리려고 이게 영상을 녹화한 게 아니겠죠. 네, 전 여기서 좀 이제 중요한 사항들, 이런 바가지 현이라든지 이런 스킬들이 하나같이 스킬을 배웠을 때 비용이 많이 들기 시작하면서 뭔가 그래도 우리 유저 입장에서 조금 이 지갑 사정을 좀 고려했었을 때 좀 과금러 입장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 최대한 중요한 스킬부터 먼저 배워두고 이런 나머지 중요한 스킬들은 나중에 배우자, 이렇게 좀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스킬들 먼저 좀 언급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함대효과 가보시면은 이 흥정의 기술이 있거든요. 일단 이건 기본인데, 잠깐만요. 죄송해요. 네, 아이고 참. 오케이, 벽에 뭐가 떨어졌네. 아무튼 네, 그 흥정의 기법, 네, 이 흥정의 기법이 일단 1순위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항해 시대 오리진에서 내가 배치의 정석 시즌 2를 영상을 보고 이 세팅을 따라하려 했었을 때는 흥정의 기법이 먼저예요. 네, 이게 왜 먼저인지는 최근 트렌드를 보시면은 뭐 잘 아실 거예요. 뭐 근데 굳이 트렌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 탁월한 장사꾼, 교역소에서 가격 협상 성공 확률이 10% 증가합니다. 그리고 바가지의 달인, 가격 협상 성공했었을 때 10%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격 협상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협상 성공과 별개로 협상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흥정의 기법이라는 이런 스킬을 가져가는 게 최우선입니다. 근데 그런 거랑 별개로 최근에 좀 중요한 것들이 나왔어요. 이게 최근 이슈라 하기 좀 그렇고 좀 신기한 것들 좀 얘기해보자면은,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명나라에서 북경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화라는 미술품이 있어요. 이게 원래 단가가 1000에서 200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그 어떤 고가 미술품이나 고가 교역품이라는 그런 컨텐츠가 나오게 되면서 이 미술품이라든지 그리고 뭐 조선에서 파는 뭐 호환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뭐 굳이 가장 핫한 거를 먼저 좀 꼽자면은 이 포트피리의 핑크 다이아몬드, 그리고 이제 핑크 다이아몬드를 굳이 이렇게 사지 않고 물물 교환을 통해서 이제 얻는 방법도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역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마을에서 물물 교환 하시는 분들은 딱히 중요한 사항들은 아닌데, 뭐 이런 것들, 이런 미술품 같은 거를 교역하려 했었을 때 원래 단가가 1000에서 2000밖에 안 됐는데 이게 단가가 뭐 2만, 구입했을 때 3만 뭐 이 정도로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 말은 뭐다? 내가 한번 구입하려 했었을 때 가격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 이거를 구입하려 했었을 때 흥정이 뜨느냐 안 뜨느냐도 교역에 있어서 내가 순이익을 좀 높이고자 한다면은 중요한 사항이 됐다 이 말이죠. 뭐 극단적인 예로 들어보자면은 최근에 이런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 중국화가 3만 원인데, 물론 이제 버그성으로는 이제 이게 단가가 영원이 안 돼요. 영원이 안 되긴 하는데 영원 되면 튕기거든요. 이제 그런 거랑 별개로 이 중국화가 사실상 시세를 3만에 이제 떠도 흥정을 통해서 거의 뭐 1원, 뭐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매가 가능하게끔 이제 진행이 됐었다가 최근에 패치가 됐거든요. 최근에 패치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못하고 이 중국화가 3만 원이라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그 금액은 최소 3,000원, 3,000원 정도까지만 이제 깎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뀌었는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중국화도 마찬가지로 단가가 이제 높아졌지만, 구입 단가가 높아졌지만 그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협상에 대한 발생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생기게 되면서 중국화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많이 깎아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에 비춰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물론 다 중요하지. 뭐 다 중요한데 우리가 무슨 뭐 돈이 뭐 썩어 넘치는 사람들도 아니고 뭐 맨날 뭐 게임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일단은 중요한 것들만 가져가야 되잖아, 그쵸? 그런 차원에서는 뭐다? 이 흥정, 일단 흥정을 일단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가장 쉬우니까 먼저 가져가고, 그런 거랑 별개로 흥정의 기법, 바가지 현인, 그리고 천부적인 장사꾼, 요 세 가지 중에서 굳이 먼저 한 개를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해보자면은 이 흥정의 기법, 일단 이거 먼저 가져가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게 첫 번째고, 근데 또 다른 이슈가 있어요. 이게 흥정의 기법,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알아. 근데 지금 오리진에서 뭐 저는 약간 장난질이라 할게요. 이게 스킬들이 다 하나같이 레드잼을 이제 벌어야지만 배울 수 있는 스킬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일부 스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참 예를 참 많이 드는데 보시면 탈만한 배를 찾아. 제가 좀 말을 좀 빠르게 하는 거는 제 시간이 진짜 없어서 그래요. 저 진짜 좀 이따 빨리 나가봐야 돼가지고 좀 빨리 진행하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보시죠. 잠재 효과라는 게 나오면서 저런 새로운 교육 스킬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일반 어떤 잠재 효과는 이런 뭐 충파술 교본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스킬을 배울 수 있고, 어떤 거는 무조건 레드잼을 통해서만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손익이 따로 있어요. 물론 지금은 대항해스 오리진 측에서 뭐 상점이라든지 뭐 거래소 가보시면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서 좀 뭐 가성비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스킬들이 어떤 스킬은 레드잼으로 배우고 어떤 스킬은 이제 교본으로 배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성비를 잘 따져가면서 배우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특정 서버는 언급하면 좀 안 되니까 그냥 예를 들자면은 어떤 서버는 이 흥정의 기법 이거 1000 레드잼으로 배우는 게 더 이득인 서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서버는, 하지만 뭐 어떤 서버는 교본이 워낙 매물이 많이 거래소에 풀리다 보니까 레드잼으로 1000 레드잼으로 흥정의 기법을 배울 바에 차라리 아까 보여드렸던 뭐 이런 거 말고 어디 보자. 뭐 이런 것들 이런 교본을 활용해서 이제 스킬을 배우는 게 더 이득인 서버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서버마다 다 달라요. 서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스킬을 배우셔야 된다. 일단 이게 제가 배치의 정석을 말씀드리면서 당부드리는 그런 필수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 다 따져봤었을 때 흥정의 기법, 흥정의 뭐 기법?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치, 흥정의 기법 이게 참 중요하지만 이거를 다 배우기에는 좀 뭔가 비용 좀 많이 드는 상황이라 하면은 다른 스킬을 먼저 배우시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까 뭐 얘기했던 배치의 정석 시즌 1 그거는 다 영상 보고 오셔야 돼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으로 이게 또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한다기보다는 뭐 게임사 측에서도 좀 이제 처음부터 직관적으로 안 내준 탓이 큰데, 이런 설명 좀 잘 읽어보셔야 돼요. 흥정의 기법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 하단에 약간 하단이라고 그렇고 뭐 중간에 물음표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보이시죠? 흥정의 기법이 레벨 1이면 3%지만 뭐 레벨 2면은 6%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5%입니다. 약간 뭐 수학적으로 따지면 뭐 그냥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네 뭐 그냥 복잡한 거 다 그냥 집어치우고, 확실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레벨이 됐다 해가지고 이 6%가 오르는 게 아니고 5%, 3레벨이면 뭐 5.6%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비례해서 오르진 않아요. 항해자 수에 비례해가지고 완전 정비례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씩 가속도로 붙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은 분들 좀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이거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다 그냥 뭐 집어치우더라도 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는 참고하셔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이 슬슬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시즌 1에서 나왔던 배치의 정석 1 세팅 같은 경우에는 뭐 필수예요. 그냥 뭐 이견이 없어. 네. 만약에 여기서 토 단다? 그거는 둘 중 하나예요. 그 사람이 서버 1위야. 그럼 내가 인정할게. 근데 서버 1위가 아닌 사람이 토 단다? 그거는 좀 다른 거예요. 그건 그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네.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왜냐면 이 3개 세팅이 너무 강력해요. 네. 가성비가 너무 높고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에서 토다는 사람은 서버 1위 빼고는 딱히 없을 거예요. 왜냐면 서버 1위는 그거 세팅할 바에 다른 거 세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일단은 요 3가지 일단 이거 먼저 가져가시고, 그 위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 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갈무리를 하고, 뭐 이제 좀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이제 막간에 그냥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최근에 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뭐 북소항로 뭐 루트라든지 뭐 칼루트 뭐 여기 뭐 과라나 뭐 버프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무역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대항해시드 오리진에서는 2가지 루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돈이 꼭 필요한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플레이를 하려 했었을 때는 적어도 내가 랭커가 아니다 그러신 분들은 두카트를 쓰는 컨텐츠와 투자 증서를 쓰는 컨텐츠를 구분해 두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게 북극해 지역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전투를 한다, 뭐 육지 탐험을 한다 하면은
뭐 소탕을 한다. 사실 소탕이 제일 꿀이지. 소탕은 지금 뭐 에스파냐 입장에서 엄청 뭐 개꿀 세팅하면은 소탕권 엄청나게 막 뭐 박치기 해가지고 하면은 증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런 전투, 모험, 뭐 소탕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그 투자 증서라는 걸 얻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투자 증서를 왜 주냐면은 대항해시드 오리진에서 이제 시즌제가 도입되면서 그 시즌에 맞게 투자 증서가 이제 드랍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굳이 이제 여러분들이 전투나 모험을 했다 해가지고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전투나 모험을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런 여러 가지 마을들에 의해서 이제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역을 안 해도 투자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이런 투자 컨텐츠를 진행하려 했었을 때 두카트를 쓰는 거 최대한 아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게임사 입장에서 아니라 그냥 게이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게이머 입장에서 두카트를 아껴야 돼. 왜냐면 지금 뭔가 물론 이제 공지사항에서도 아마 이제 잠깐 언급했고 예전부터 많이 언급한 부분이지만 대항해시드 오리진에서 두카트를 어떻게든 소모시키는 컨텐츠를 더 낼 것 같아요. 네, 이거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히 더 낼 것 같은데 이게 투자 증서랑 별개란 말이지. 그래서 투자 증서를 얻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투자에만 사용하시고 두카트로 투자한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큰 목적이 있다. 엄청 뭐 대의를 이루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뭐 나는 뭐 좀 다른 의도가 있어. 그러신 분들은 뭐 가능하겠지만 그런 어떤 고도의 계산이 이제 안 된 상황에서 나 모르겠고 일단 두카트 많으니까 그냥 두카트를 써가지고 뭐 도시 투자할래. 이런 거는 진짜 말리고 싶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방향이 그래요. 지금 방향들이 다 두카트를 어떻게든 소비시키려고 하는 컨텐츠랑 별개로 이제 증서도 또 증서도 뭐 따로 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했었을 때는 두카트를 최대한 아끼면서 이런 항구들에 투자를 했었을 때는 이제 두카트가 아니라 오로지 증서로만 이제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진짜 막간에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게 지금 다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니면 뭐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아무튼 뭐 짧게 요약하자면은 한 마을에서 1등을 뭐 하시는 게 아니면은 분산 투자라는 개념이 있죠. 근데 뭐 주식에서도 많이 얘기 나오는 그런 개념들인데 그러니까 한 바구니에다가 모든 걸 담지 마라. 여러 군데 담으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대항해시드 오리진에서도 물론 특정 항구들은 좀 좋은 땅들이 많아요. 땅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뭐 다른 계산 같은 게 안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여러 개 모든 도시에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게 요 컨텐츠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요 이벤트 투자 시즌 상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이 티켓을 좀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그런 방법들은 한 곳에 투자를 몰빵하는 것보다는 이게 여러 도시들 사이에서도 내가 어디 지점까지는 이제 내가 뭐 30위권 안에는 모든 도시에 들 거야. 뭐 50위권 안에 모든 곳에 들 거야. 아니면 뭐 이제 뭐 태평양 1서버 제외하고 나머지 서버는 솔직히 얘기해서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순간 서버 비하마를 할 뻔했는데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서버 비하마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태평양 1서버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뭐 보시면은 뭐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테일이 그냥 뭐 좀 비정상적이야. 점수가 하나같이. 네, 비정상적이어가지고 뭐 이제 잠깐 말이 좀 혼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50위권 안에 들 것인지, 30위권 안에 들 것인지, 10위권 안에 들 것인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잘 생각하신 다음에 지금 대항해시대 도시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좀 랭커다 싶으면은 뭐 나는 200개의 모든 도시에 50위권 안에 들 거야. 아니 뭐 나는 뭐 200위권 도시에 뭐 30위권 안에 들 거야. 나 뭐 그런 거 못 하겠어. 그럼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투자만 할 거야. 근데 그러신 분들은 잘 계산하셔가지고 최대한 분산 투자를 해라. 그것이 이제 이런 이벤트, 투자 시즌 상점 이런 것들에서 이런 보상들, 티켓들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이제 다 받으면서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이 영상도 사실 원래 대본을 작성하고 이렇게 좀 편집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좀 편집을 맛깔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외국인분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시간 너무 없어가지고 그거 못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좀 제가 좀 시간이 좀 되면은 이제 깔쌈하게 이제 말도 빨리 안 하고 최대한 좀 이제 천천히 이제 말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대항해시대 오리진 배치의 정석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거기다가 이제 교육 루트까지 같이 한번 다뤄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이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막간에 또 팁 하나 더 드리자면은 뭐 태평양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양 같은 게 걸려 있어요. 네, 다 걸려 있는데 일단 이런 거를 보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무역 루트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무기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북유럽 지역에서 그 장검이라 있거든요. 뭐 3위종 마을에서 뭐 이런 뭐 장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뭐 가져가시거나 네. 뭐 아니면 이제 뭐 아조레스에서 뭐 공업품이 걸렸다. 그러면은 이것도 간단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마오리족 마을 가셔가지고 이제 여기 카오리를 가져가시거나 뭐가 있을까? 그래. 뭐 여기 조선 지역에 요런 뭐 조선 지역에 그 뭐 기호품 지금 여기 또 기호품이 아주 맛돌이인 그런 이제 지역이거든요. 이제 그런 지역에 갑자기 뭐 기호품 부양이 걸렸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그런 상황이신 분들은 히바로족의 마을 그리고 뭐 이제 위토토족의 마을 가셔가지고 과라나. 근데 과라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우호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쿠바네스보다 이제 우호도를 미리 올려놔야 돼요. 네, 우호도가 이제 신뢰 정도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채워 두신 분들은 과라나가 썼었을 때 이제 먼저 이제 우호도를 적어도 한 8만인가 9만인가 그럴 거예요. 그 정도 찍어 두신 다음에 과라나 무역하셔가지고 조선에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근데 그 외 나머지 부분도 사실 고인물적인 얘기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다들 알잖아. 뭐 파이프 무역 굳이 얘기 안 되죠? 네, 어차피 고인물들은 알아서 하시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네, 무스 뭐 이런 거 다들 뭐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네, 좀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중급자분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알아서 하세요. 네, 그거는 뭐 제가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네. 좀 그런 댓글 좀 많이 달리더라고. 완전 핵고인물 분들이 할 수 있는 영상도 좀 찍어 달라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나도 하는 입장에서 소개하기 좀 그래. 네, 이게 좀 그래요. 네. 아무튼 네, 여러분들 네, 참고하시고 일단은 2025년 잘 지내시기 바라면서 저는 좀 더 완성도가 높고 이제 좀 더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편집이 안 된 심지어 캠도 없는 노캠 영상으로 찾아뵙게 돼서 미안해요. 네, 당장 나가봐야 돼가지고 일단 영상 업로드하고 전 가볼게요. 여러분들 또 다음 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네.